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견수 중 한 명인 트리스 스피커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는 베이브 루스, 타이콥과 같은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물이었죠. 데드볼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의 놀라운 기록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트리스 스피커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숫자는 바로 792입니다. 그는 통산 792개의 2루타를 기록하며 이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역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깨지 못한 영역입니다. 스피커는 타격과 수비 주루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였지만 타이콥의 화려함에 가려진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전문가들은 그를 완벽 그 자체라고 불렀죠.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야구의 유산을 제대로 재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는 수비에서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보통의 중견수와 달리 2루 베이스 바로 뒤에 서 있는 아주 얕은 수비를 펼쳤죠. 사실상 5번째 내야수나 다름없는 공격적인 수비였습니다. 트리스 스피커는 1888년 텍사스의 작은 마을 허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하숙집을 운영하셨던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는 7남매 중 막내이자 외아들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본래 오른손잡이였던 그는 10살 때 야생마를 길들이다 떨어져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왼손으로 던지고 치는 법을 익혔죠. 이 사고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타자를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미식축구를 하다가 팔이 절단해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끝내 팔을 지켜냈고 이후 미식축구 대신 야구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처음에는 투수로 야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뷔 초기 6연패를 당하고 한 경기에서 연속 장타를 허용하는 등 큰 실패를 맛봤죠. 결국 감독의 권유로 외야수로 전향하며 그의 진짜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의 잠재력을 보고 $750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아 반대하셨지만 스피커는 큰 무대로 나아갔죠. 초기에는 부진하며 잠시 마이너리그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1910년 스피커는 해리 후퍼, 더피 루이스와 함께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야진을 구축합니다. $1,000,000 외야진 혹은 골든 외야진으로 불릴 이들은 데드볼 시대의 최고의 방패였습니다. 이들의 수비는 타자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912년은 스피커의 커리어의 정점이었습니다. 3할 8푼 3리의 타율과 52도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MVP를 거머쥐었죠. 특히 그는 한 시즌에 50개 이상의 2루타와 도루를 동시에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1912년 시즌 중 그는 무려 3차례나 20경기 이상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중 최고는 30경기 연속 안타였죠. 만약 한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만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51경기 연속 안타도 가능했던 절정의 감각이었습니다. 야구의 성지인 펜웨이 파크의 첫 역사에도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는 1912년 펜웨이 파크 개장 경기에서 11회 말 연장 결승타를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보스턴 팬들에게 그는 영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글러브는 3루타가 죽으러 가는 곳이라 불렸습니다. 통산 449개의 보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외야수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얕은 수비 위치에서도 머리 뒤로 넘어가는 공을 전력 질주해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죠. 스피커는 수비 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잔디를 공중에 던져본 최초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타구 소리만 듣고도 낙후 지점을 예측하는 비상한 감각을 지녔죠. 현대야구 수비의 기초를 닦은 인물입니다. 그의 놀라운 수비 범위 뒤에는 전설적인 투수 사이영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신인 시절 사이영은 매일 몇 시간씩 스피커의 머리 너머로 펑고를 쳐주며 훈련을 도왔죠. 덕분에 그는 등을 돌리고 달려가며 공을 잡는 기술을 완벽히 마스터했습니다. 1915년 월드시리즈 우승 직후 보스턴은 스피커에게 굴욕적인 연봉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타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였죠.
스피커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되는 야구 역사상 최악의 이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클리브랜드로 옮기자마자 그는 보란듯이 3할 8푼 6리의 타율로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타이코브의 9년 연속 타격왕 수상을 저지한 역사적인 기록이었죠. 그는 즉시 클리브랜드 팬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연봉 4만 달러를 받으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푼돈을 아끼려다 리그 최고의 선수를 놓친 셈이었죠. 이후 훗날 베이브 루스의 양키즈 매각보다 더 치명적인 손실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피커의 시련 극복과 보스턴에서의 전성기 그리고 수비의 혁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클리브랜드에서 선수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독 트리스 스피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19년 여름 클리브랜드의 전임 감독이 사임하면서 스피커는 갑작스럽게 선수 겸 감독의 중책을 맡게 됩니다. 사실 이전부터 그는 필드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감독의 자문을 돕고 있었죠. 리더십의 시험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피커는 부임 후 남은 시즌 동안 40승 21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며 팀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선수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의 탁월한 안목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팬들은 그를 미라클맨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는 다른 팀에서 방출되거나 한계를 보인 선수들을 데려와 전력감으로 만드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던 투수 레이 콜드웰을 데려와 20성 투수로 부활시킨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는 선수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현대야구의 필수 전술인 플래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인물도 바로 스피커입니다. 상대 투수의 유형에 따라 타자를 교체하는 이 방식은 당시 전문가들에게 선수를 반쪽짜리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결과로 그 효용성을 증명했습니다. 영광의 1920년 시즌 클리브랜드의 유격수 레이 체프먼이 상대 투수의 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중 발생한 유일한 사망사고였죠. 스피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의 죽음은 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으로 선수들은 야구를 계속할 의지조차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선수들에게 검은 암밴드를 착용하게 하며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승을 체프먼에게 헌정하자며 선수들을 독려한 것이죠. 주전 유격수를 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스피커는 무명의 신인인 조 스웰을 영입했습니다. 스피커의 믿음 아래 스웰은 맹활약하며 팀의 공백을 메웠고 훗날 전설적인 명예의 전당 유격수가 되었습니다. 스피커의 안목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비극을 딛고 일어선 클리브랜드는 마침내 1920년 월드시리즈에서 블루클린을 꺾고 5승을 차지합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의 월드시리즈 제패였습니다. 스피커는 우승이 확정된 순간 공을 챙겨 관중석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포옹했습니다. 우승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그는 쇼리스 조 잭슨의 장타를 잡기 위해 담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글러브 안의 공을 절대 놓치지 않았죠. 그의 투혼이 팀원들에게 승리의 신념을 주었습니다. 감독 업무의 과중함 속에서도 스피커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37세의 노장이 된 1925년에도 3할 8푼 9리의 고타율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꾸준함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1925년 통산 3,000안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5번째로 이 고지에 오른 선수가 되었죠. 이 기록은 그가 당대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정교함뿐만 아니라 빠른 발을 가진 장타자이기도 했습니다. 통산 222개의 3루타를 기록했고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200개 이상의 3루타를 친 마지막 선수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20년 무려 11타석 연속 안타라는 신들린 타격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18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죠.
몰아치기에도 그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조기 백발과 지혜로운 플레이 덕분에 회색 독수리라는 멋진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는 엄격한 감독이었지만 밖에서는 선수들과 격없이 어울리는 큰형님이기도 했죠.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얕은 수비 위치를 활용해 그는 중견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통산 6번이나 보조 없이 혼자서 병살타를 만들어냈죠. 뜬공을 잡고 주자보다 먼저 2루 베이스를 밟아 아웃시키는 묘기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클리브랜드의 홈구장 중앙 펜스 거리는 460피트에 달했습니다. 이 광활한 외야를 스피커는 홀로 지배했습니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면서도 얕은 수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1920년 우승 이후 클리브랜드는 강력한 전력을 유지했지만 아쉽게도 추가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스피커의 선수 기용술은 여전했지만 경쟁 팀들과의 약진과 부상 악재가 겹쳤죠.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반발력이 커진 라이브볼 시대가 열리며 외야수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전술가였습니다. 1926년 스피커는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며 팀을 2위로 이끌었습니다. 선수로서도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죠. 그러나 시즌 종료 후 그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피커가 비극을 딛고 팀을 우승으로 이끈 리더십과 그의 위대한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926년 말 그의 커리어를 끝낼 뻔한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집니다. 다음 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26년 말 전직 투수 더치 레너드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스피커와 타이콥이 1919년 한 경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죠. 스피커에게 방출당한 원한 때문에 벌인 보복성 고발이었습니다. 야구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회장 벤 존스는 스캔들을 덮기 위해 두 스타에게 은퇴를 종용했습니다. 스피커는 팀의 명예를 위해 결국 감독직을 내려놓아야 했죠. 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설의 퇴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미셔너 랜디스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자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마침내 1927년 두 사람에게 완전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피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필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후 스피커는 워싱턴을 거쳐 필라델피아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재미있게도 필라델피아에서는 평생의 라이벌 타이콥과 같은 팀 외야진에서 뛰었습니다. 두 전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며 함께 은퇴했습니다. 1928년 시즌을 끝으로 트리스 스피커는 정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통산 타율 3할 4푼 5리 3,514개의 안타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긴 채였죠. 야구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이었던 22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937년 스피커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사이영, 라이조와 함께 역대 두 번째 투표에서 선정된 불멸의 전설이 된 것이죠. 그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클리브랜드에서 주류 도매업과 강철회사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사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복싱위원회 의장을 맡아 승부조작 방지와 심판 육성 등 스포츠 정화 작업에도 힘썼습니다. 필드를 떠났어도 그의 야구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요크와 캔자스시티에서 마이너리그 감독을 맡았고 라디오 해설가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했죠. 그는 평생 야구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1947년 클리브랜드의 혁신적인 구단주 빌 비크가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로 영입한 한 젊은 선수를 지도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요청은 야구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젊은 선수는 바로 레리 도비였습니다. 제키 로빈슨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사상 두 번째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최초로 입단한 흑인 선수였죠.
그는 엄청난 인종차별과 압박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 KKK 단원 의혹이 있었던 남부 출신의 스피커가 도비의 전담 코치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스피커는 도비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도비의 재능을 알아보고 편견 없이 지도를 시작했죠. 원래 이루수였던 도비는 수비 불안으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는 그를 중견수로 전향시키고 자신의 전설적인 수비 기술들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타구 판단법부터 송구 기술까지 모든 노하우가 전달되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코치와 선수를 넘었습니다.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평생 지속된 우정을 나누었죠. 스피커는 도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스피커의 지도 덕분에 도비는 리그 최고의 중견수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1948년 클리브랜드는 역사상 최초의 인종통합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내죠. 이는 스피커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야구 유산 중 하나입니다. 말년의 스피커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소아마비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돕기 위해 장애 아동 학회를 세우고 캠프 치어풀을 운영하며 평생 봉사했습니다. 필드 밖에서도 그는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1958년 12월 그는 고향 텍사스의 레이크 위티니에서 낚시 여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0세의 일기였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사랑하는 자연 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에 영원한 숙적 타이콥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생전에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죠. 라이벌조차 인정한 진정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792개의 이루타와 449개의 보살, 그리고 3514개의 안타. 이 숫자들이 트리스 스피커라는 선수의 위대함을 웅변합니다. 그는 야구 역사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혁신적인 플레이어였습니다. 그가 창시한 얕은 수비 위치와 전술들은 오늘날 현대야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편견을 넘어 레리 도비를 도왔던 그의 정신은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화합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진정한 야구의 거인이었습니다. 데드볼 시대를 지배하고 현대야구의 기틀을 마련한 트리스 스피커. 우리는 회색 독수리라 불린 이 위대한 남자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끝으로 야구 선수들의 성장 과정과 커리어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